안녕하세요. 번번번똑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날 파월 폭탄 발언할 가능성 높습니다.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장벽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동결 수준에 머물 가능성 높고요. 여차하면 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뚜렷한 상승 없이 9만 불 안팎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역시도 상당히 좀 가변성이 커지는 그런 어떤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일단은 이 트럼프는 파월이 연준에 계속해서 자리를 눌러 앉게 되면 그닥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워딩까지도 지금 던지고 있어서 위장 교체 막바지 속에서 연준 겨냥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일단 파월은 5월까지 자기 임기를 무사히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가 동결 수준이 아닌 인하 쪽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시장은 이전에 1, 2%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간 거고요. 어차피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담대금리,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시장의 대출금리 자체는 지금 5%에서 6%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월 달 되면 이제 7, 8%까지 언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아파트 시장의 자금 조달 여력을 쪼그라들게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지금 이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파월은 이 연준 중앙은행의 독립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스파크 현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싸우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고스란히 지금 주담대 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은행들이 지금 왜 자꾸 주담대 금리를 올리느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 건 뭐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결국 미국이 국채 금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돌고 도는 어떤 쳇바퀴 같은 그런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이 부담들을 고스란히 이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떠안게 되는데, 한국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60, 70%의 대출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은 결국 내관을 딱딱 꽂고 있는데 그 내관이 뭡니까? 금리입니다. 금리. 대부분 대출은 금리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대출이 레버리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가 오히려 자산 파괴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니.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연체율 아닙니까? 계속되는 원금이자 부담이 폭증할수록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걸 막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원금이자 폭풍 때문에 굉장한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경매 시장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매가 지금 그냥 강제적으로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9일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2026년 한국은행도 동결 유지 수순 계속적으로 풀악셀 밟을 가능성 높고요. 이제 단 한 차례도 기준금리 인하하지 못한다라는 참 보기 드문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도 기준금리 이제 동결 기조 짙어진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기존의 영끌들이 올해는 그래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은행도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하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고, 지금 일본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0.75%로 동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일본은행은 어차피 이 동결 수순을 한두 달 정도 가져가다가 또 인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화 추세가 별로 안 좋아요. 엔화가 굉장히 지금 약세로 지금 돌아서,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0.25%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기대만큼 올라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쳐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 자체도 저공비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30년간 저성장이라는 어떤 얘기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때문에 그 버블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30년간 자산 가치 시장에 엄청난
이 맞바람, 뭐 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요새 이 기준금리 자체를 동결 수순에서 다시 인상 수순으로 계속 뭔가 스탯을 쌓아 나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엔캐리 자금이 일본의 이 엔화 자체가 싸니까 빌려다가 미국 쪽으로 대폭 융단 폭격하듯이 쏟아 부었는데 이것 자체가 나중에는 정말 내관이 돼서 급격하게 인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화 자체가 기대만큼 뭔가 안정적인 궤적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약세로 돌아간다면 뭐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이제 확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0.25% 보란 듯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엔캐리 청산이 정말 지옥문을 개방할 정도로 엄청난 금융시장에 한방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어제 일본은행이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8대1 찬성 다수로 동결을 결정했는데 이 동결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인상을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 스탯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엔화 가치 이 궤적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순을 빨리빨리 속도감을 높여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환율은 어제 기준금리 일본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 월요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늘 1450원에서 1470원대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일단 또 엔화 가치가 일본 기준금리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멀겋게 달러는 오르고 있고 다행히 원화는 떨어지고 있지만 원화는 엔화와 함께 손잡고 항상 그 궤적을 같이 하는 이 통화 가치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1460원, 7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아시아 시장에 굉장한 어떤 이 기준적인 어떤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적인 금리의 고공행진, 특별히 아파트 시장에서 주담대 금리의 이 부담스러운 면모는 이제 숫자 넘버링을 바꿀 겁니다. 6%에서 7%, 7%에서 8%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금리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 1월 29일 날 연준이 확실히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페드워치의 가능성도 지금 97%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죠. 아마 거의 이제 100%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 부분도 내가 먼지 한번 털어봐라. 내가 비리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트럼프의 압박을 치고 나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스파크는 굉장히 금리 부분에서 더욱더 고조되는 긴장감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벌써 뭐 언론에서 7%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마진 뭐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 올리고 예대금리 낮추는. 예대금리 조금 올렸었는데 왜냐하면 증시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 때문에 30조가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눈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면 파킹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금 이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 버리면 은행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대 마진으로 좀 커버링 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예금 금리는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더 올릴 겁니다. 더 올려야지 은행 수익률이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을 거니까.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은행 뭐 4%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한 것과는 달리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4%대에서 다시 2%대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4%대로 하는데 이거 온갖 우대 금리 다 때려 넣어야지 이 정도 나오죠. 실질적으로 노멀한 사람이 직장인이 대출 창구 방문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한 6.5%까지 나옵니다. 엄청 뭐 뜨악하는 소리 나오죠. 근데 예금 금리는 4%까지 올렸다가 또 절반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또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궤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건 지금 아파트입니다. 가계대출이 62%가 지금 주담대가 물려 있는데 이 주담대는 대체로 다 금리라는 냉한을 달고 있죠. 금리 인상에도 대출 잔액 뭐 요지부동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출 장벽이 기본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차주는 금리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진입해야 될 사람들은 금리 때문에 무서워.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은 전체 주담대 추이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살짝 고개를 들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게 금리를 이길 장사가 없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지구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버텨낸다는 건. 매달 돌아오는 원금 이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자금이라는 응축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원금 이자를 때려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때려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거든.
자금력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샌드백을 때리는 게 아니라 샌드백에 내 턱을 강타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금리는 오른데 지금 집값 오른다고 자꾸 들썩들썩거리죠. 일단 기대 심리 깔아놓고 호가 세워놓고 결국에 가서는 고가에서 불꽃놀이 빵빵 터트리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원리에 의하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은 기대 심리와 호가세가 만들어 놓은 아주 기형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집값, 이 고가 부분, 그러니까 상점을 그리고 최고점을 통과한다라는 그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 지표를 조금은 무시한, 기대 심리를 선반영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뭐 계속적으로 쪼여가도 별 부담이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금리 부담에 대한 어떤 이 매물의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물을 내놔도 이 매물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존 아직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금리 부담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기존 차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 때문에 이걸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럼버링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마조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30% 양도세 중과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30평대 양도세가 5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부쩍 커질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10일부터 3주택 30%포인트 가산이 되게 되는 건데, 제일 치명적인 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면제가 되죠. 3주택자 한해서는. 뭐 20년, 30년 보유해봤자 이거 전혀 혜택이 없고, 오히려 10억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되면 이거 그냥 뭐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이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표 자체가 좀 갸우뚱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집값 지표가 이렇게 가격 지표를 들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그러니까 로켓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엔진, 그리고 연료가 필요한데 똑같습니다. 경제 현황도 지표가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는 호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뉴스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만 주구장창 나오지 호재와 자료는 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지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한국 부동산이 매주 나오는 어떤 이 집값 지표에 대해서 이 상승률, 그것도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지금 도깨비 시장이다.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했을 때 그렇게 원하는 기대 심리만큼 지표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다주택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빨리 집을 털고 나와야 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집이 안 팔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뻥카라고 그러죠. 공갈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부품해 보이지 결국에는 이제 속이 텅 빈 것과 마찬가지니 부채로 지금 완전히 채워 넣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웃기는 상황이고, 뭐 동작구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작구 실거래가 없습니다. 무슨 거래가를 통해서 동작구가 더 올라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작구 12월 달 4억 2천, 사당 구성 1억 4천, 1억 4천, 1억 3천. 두 달 거래. 그러니까 그 하락 농축도를 보면 굉장히 더 이렇게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주일 거래는 3,500만 원 하락하는 걸로 좀 하락세가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동작구 전체의 어떤 이 아파트 시세를 보시자면 뭐 5억 1천만 원 떨어지는 데도 있고 1억 4천까지 아주 다양하게 11%에서 29%까지 급락 상황에서는 굉장히 급매 가격을 낮추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고가 순위를 보시면 이제 동작구 흑석자이가 25억 7천 찍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자, 흑석자이 25억 7천 찍었습니다. 34평에서 찍었는데 취소 거래가 23억 5천 나오고 딱 디딤돌 밟고 25억 7천 찍었죠. 그럼 다른 평수 어떨까요? 33평 25억 찍었는데 23억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자, 흑석자이 또 20평대 22억인데 21억 5천.
지금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동작구의 거래량도 137건. 거의 뭐, 이 최저점에서 조금 올라왔던 수준이었는데, 12월 달에. 1월 달은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것보다. 자, 이런 뭐 흑석자위 뭐 아파트 준공승인도 안 나가지고 굉장히 좀 발을 동동 구른 그런 어떤 면도 있었는데, 흑석자위가 신고가를 빵빵 터트린다는 것과는 달리 다른 평수는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 관악구, 양천구, 뭐 송파구 이렇게 오른다고 하지만, 관악구 보시면 1억 하락하고 8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하락하고 있고요. 최고가 거래가 한 2건 정도 터졌네요. 요거 가지고 지금 지표를 잡는 건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조금 이 타임라인을 길게 보면 관악구 두산이 3억 6천, 2억 5천, 2억 2천, 2억 2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관악구 거래량 167건에 불과했습니다. 추매가 붙어줘야지 지표가 올라가는데 무슨 근거로 관악구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송파구 마찬가지죠. 송파구도 1억 3천, 뭐 3천만 원, 1천만 원 최고가 거래 3건이 터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타임라인 길게 보면 올림픽 패밀리가 지금 30억에서 15억 반토막 나네요. 이런 거래도 나오고, 롯데캐슬 8억 5천, 거요 5단지 3억 9천, 리센츠 3억 6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래도 294건, 강남 3구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300건도 안 되는 그런 거래. 양천구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저 양천구 한번 볼까요? 양천구 목동신시까지 2억 5천, 1억 6천, 1억 6천, 1억 1천만 원, 8,600만 원. 여기 좀 하락도가 조금 이제 비중이 이 간격이 좀 좁아진다라는 그런 양상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나온 지표들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뭐 217건에 그쳤고요. 12월 달 가장 낮은 거래고 궤적하고 좀 비슷하죠. 키높이가. 자, 이만큼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가 터지고 신고가가 터진다라는 그 지표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매가 필요하다, 추격 매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거래가 낮은데 추격 매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아파트의 제일 문제점은 기대 심리입니다. 호가세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긴밀히 파악하시고, 금리 부분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이 이제 찾아오면 요거를 좀 커버링 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소비 여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전망이 어두울 정도로 상당히 개개인도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좀 힘든 빡빡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같은, 특별히 서울 아파트와 같은 고점의 부가가치가 높은 이 자산 가치를 그냥 막무가내로 뭐 빚을 내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사야 했던 그 옛날과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앞으로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지는 뭐 분명히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일본의 기준금리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스탯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금융시장 대변동성 상황도 좀 앞으로 놓여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도 1월 29일 날 동결 가능성 높고요. 앞으로 금리 추세는 아파트, 특별히 대출을 물고 있는 한국 아파트에 커다란 충격을 어느 때보다도 가격 조정기를 통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올빵프라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